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 최입니다. 우리 오늘 삼성전자의 노조가 파업했다라는 속보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면서 불안해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전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일시적인 재료 소멸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자리에서 30에서 50% 어느 정도 물량의 차익 실현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렸어요. 저희 채널에 삼성전자 방송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으신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면 또 이전 저점까지 조정이 나올 거냐, 아니면 중간선에서 81,000원대에서 조정 멈추고 다시 반등 나올 거냐, 지금 그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게다가 지금 6월 한 달 동안 외인이 쓸어 담은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이 2조 9천억을 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자리에서부터 외인들이 담았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10% 이상 넘어갔어요. 소폭의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된다. 다만 앞으로 삼성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는 무조건 다시 담아 가실 거다. 그런데 그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는 제가 장을 지켜보면서 시그널 따로 드린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간에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혹여라도 아직까지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지금 빠르게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3049-1627번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놓으세요. 그래야지 매매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하이브리드의 본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남은 거는 실적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받쳐줄 거고, 남은 건 이제 HBM에 대한 이슈다라고 말씀드렸고, HBM을 언제 납품하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급증하고, 여기에 따라 삼성전자 12만 전자, 15만 전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렇다면 언제 삼성전자는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냐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본딩 기술이에요. 본딩 기술에서 하이닉스와 우리는 차별점을 주겠다,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뭐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지금 HBM이거든요. 네, 그림 보이시죠? 네, 반도체를 이렇게 쌓아 올린 게 HBM이죠. 네, 그런데 이 HBM을 작동하게 만들려면은 이 반도체를 쌓아 올려서 연결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1세대 HBM은 어떻게 했냐면 와이어 본딩 기술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들을 직접 구리선으로 연결을 시켰었어요. 구멍을 내서 HBM, 그러니까 이 반도체 하나하나에 구멍을 내서 서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직관적으로 봐도, 그림으로 봐도 이런 공간들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야.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기술로 나왔던 게 뭐다? 밖으로 구리선을, 와이어를 밖으로 빼지 말고 내부에서 연결을 하자 해서 3D TSV 기술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머티리 본딩, 삼성전자에서는 NCF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내부에, 반도체 내부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시키는 기술, 이게 바로 현재까지 사용하는 기술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삼성전자와 SK가 어떻게 본딩하느냐가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본딩을 할 때 이 사이사이에 액체를 물이 아니라 액체를 집어넣었으면 죄송해요. 액체를 집어넣는데, 이 액체를 집어넣어서 이 액체가 서서히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액체가 굳으면은 위에
윗단과 아랫단을 붙일 수 있겠죠. 본딩할 수 있겠죠. 그 기술을 SK 하이닉스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쉽게 비교를 하자면 우리 햄버거 있죠? 햄버거 안에 치즈를 넣잖아요. 이 치즈가 이 햄버거 안에 패티들이 같이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치즈에 열을 가하게 됩니다. 열을 가해서 변성을 시켜서 얘네들을 붙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삼성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얇은 막을, 금속 막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약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붙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렇게 붙이는 기술, 이런 본딩 기술을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여기서 이제 수율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SK 하이닉스의 수율은 80에서 90%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수율은 10에서 20%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다? 열을 가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 액체를 굳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손상이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금속을 녹이려면은 액체보다는 더 높은 온도의 열을 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변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서 불량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10개를 만들면 8개, 9개가 불량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떨어지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크게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이브리드 본딩에 지금 진심인 거예요. 앞으로 차세대, 지금 6세대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HBM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개발에 성공해서 앞으로 우리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할 거다. 앞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했을 때 HBM의 형태 자체도 변경이 되는데, 이때까지 HBM 5세대까지 3E까지 HBM은 GPU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GPU는 뭐다? 로직,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CPU의 역할을 하는 거죠. GPU가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게 GPU죠. 그렇게 GPU가 들어가고,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들을 저장하는 반도체 HBM을 이렇게 따로 수평으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6세대부터는 어떻게 나온다? 이제 수직으로 다 같이 쌓아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만드는 것보다 수직으로 모든 지금 GPU랑 HBM을 모두 같이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된다?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쌓아 올렸더니 효율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이래서 지금 차세대 HBM은 이런 형태로 가는데, 여기서 더불어서 HBM을 이제 연결시키는 방식도 이때까지는 굴이나 와이어 선을 이용해서 올렸지만, 본딩을 했지만, 이제는 이 선까지도 없애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사이에 전극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낸다. 이걸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기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도 완벽하게 개발해내지 못했고, 여기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 돈이 연간 40억대 규모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보다 4배 정도가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어. 결국에는 물론 SK 하이닉스는 HBM을 연구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2013년도부터 SK 하이닉스는 개발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연간 투자 규모가 SK 하이닉스보다 거의 4배 가량을 더 쏟아부어서 이제는 내가 너네를 따라잡겠다. 그리고 생산 캐파 자체를, 너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연산 능력이 12만 장에서 14만 장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만에서 16만 장으로 30%가량 늘리겠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엔비디아에 지금 들어가는 납품하는 SK 하이닉스 물량이 내년까지 모두 완판을 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추가 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능력
캐파로 돌려서 그래서 이제 HBM에 대한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생산을 못 해내는 거야. 캐파 능력이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물량으로 우리는 이기겠다. 물량 자체를 캐파 자체를 높여서 SK 하이닉스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을 우리가 공급을 해주겠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부터는 앞으로 최소한 사실 올해까지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내년에 성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을 26년도로 잡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양산을 26년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됐을 때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을 내다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바라보실 때 최소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갈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길게 보고 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는 거는 중간중간에 고점이 왔을 때 매도하고 그러고 다시 잡겠다라는 거지 삼성전자를 이 자리에서 모두 털어내겠다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이 점 꼭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이 진폭이 20%가 넘으니 이런 수익까지 우리가 안고 가겠다 해서 제가 이 자리를 잡아드리는 거지 삼성전자는 앞으로 10년, 20년 꾸준히 바라보시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왜냐? 주가는 결국에는 모든 기대감이나 매출의 기대감이나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HBM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분명히 터져 나올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부터 조정이 나올 때 무조건 담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똑똑 부러지게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고 다시 잡아가야 된다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하셨다고 제가 매도하셨길 바래요. 아직까지 제 문자 못 받으셨던 분들 빠르게 문자 받아서 매도 지금 현재 보유 물량의 최소한 30% 털고 다시 한번 잡아가실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매수가 나왔을 때 제가 드릴 거니까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로 빠르게 지금 9삼성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장중에 바로바로 이렇게 장중 특징주들 잡아드리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서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에코프로 하반기에 전자 하나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제가 저점에서 이쁘게 잡아드려서 지금 오늘도 장중 한때 7% 오늘 6%대 마감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7%대 상승 보이고 있다. 이런 종목들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된다? 지금 전태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로 9번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만 제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피드백 드리고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놓으시고 앞으로도 삼성전자 영상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같이 보실게요.